자, 부사 시리즈 챕터 네 번째, 챕터 4입니다. 제목이 분사구, 부사절을 간단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빨리 한번 해보면 이래요. 앞에서 우리가 부사절을 하면서 그랬죠. 주어가 똑같아서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는 주어를 계속 적어줘서 절 형태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얘가 있는 게 이런 게 있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웃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말로 쓰면 그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웃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부사절이 그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웃었다. 우리말로는 절대 이렇게 안 하죠. 그 영어는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웃었다. He laughed. 이렇게 되겠죠. 웃었다. 그리고 언제? After he said so.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물론 여기 책에는 그게 애프터가 앞에 나와 있지만 똑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봤는데 영어는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우리는 말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는 요거 빼줘. 그렇게 말하고 나서 웃었다. 이게 훨씬 우리한테는 익숙합니다. 이게 맞죠? 한국어는. 근데 영어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말처럼 주어가 똑같으면 이걸 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도 이 부사절에 있는 이 주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주어,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진짜 주어와 서로 같거나 아니면 이게 일반 보통 사람들이라서 필요 없는 경우요. 어쨌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부사절의 주어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명사절도 대절 같은 경우 또는 의문사절 같은 경우가 주어를 버리죠. 주어가 필요 없어서 버리면 동사 형태를 반드시 바꿉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이 절이라는 건 엄격하죠. 절의 형태라는 건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어를 버리게 되면 더 이상 얘는 절의 형태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이 아니라는 걸 동사의 모양을 어떻게든 바꿔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동사가 모양이 바뀐 걸 우리가 준동사라고 불렀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he를 이렇게 버리고 나면 이 said라는 동사의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부사절 중에 시간이나 이유나 양보, 조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 동사를 주어를 버리면 반드시 현재 분사로 바꿔줘요. 그래서 saying이라고 합니다. saying, saying so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after라는 접속사는 여기에 남겨둬도 되고 또는 생략하기도 하는데 일단 남겨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He left after he said that 이렇게 됐는데 이걸 우리말처럼 요걸 주어를 버린 개념이 되면 He left after saying that이라고 하게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절 할 때 했던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랬을 때 요 덩어리를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분사구라고 부릅니다. 이 구라는 말이 붙은 건 요거 혼자 있을 때 현재 분사지 덩어리졌으니까 분사구라고 부를 뿐이에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용어지어서 쓰는 분사구라는 건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다라는 걸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더 있는데 밑에 또 설명이 좀 나오는데 하지만 지금 애프터 같은 경우는 생략해도 되고 남겨놔도 돼요. 접속사 애프터는. 근데 반드시 생략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거기 나오죠. 별표 해놨습니다. 동시와 이유. 동시는 우리말로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요 말이 동시입니다. 동시. 이유는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요게 이유죠. 이때 접속사는 동시는 어차피 as죠. as고 이유도 because, as, since니까 since. 그러니까 요 because, as, since에 해당하는 요 접속사는 반드시, 그러니까 since가 물론 시간일 때는 아니고 이유일 때 얘들은 접속사를 절대 남겨놓지 않고 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밑에 얘가 들어가 있는 게 난 너무 피곤해서 난 가지 않았다. 억수로 어색하죠 우리말로. 난 너무 피곤해서 because 적어보면 I was so tired. 아주 지쳤다, 피곤했다, 피곤했기 때문에 I didn't go 이렇게 되겠죠. 가지 않았다. 자, 그럼 여기서 I와 문장의 I와 부사절의 I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I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온 동사 was를 being이라는 현재 분사로 바꾸게 되겠죠. 비동사의 현재 분사는 being이니까 being so tired 이렇게 되는데 after는 남겨놔도 되고 생략해도 되지만 because, 이유를 나타내거나 동시일 때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요. being so tired I didn't go 이렇게 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비동사가 변해서 만들어진 현재 분사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so tired, I didn't go 해도 되고 being so tired, I didn't go 해도 되고 because I was so tired, I didn't go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주어를 생략한 형태가 우리한테는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꾸는 방법이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 그러면 그 위에 설명은 대충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일단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잠시 그 맵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부사 시리즈의 부사, 그리고 부사구, 지난 시간에 부사절까지 공부를 했고, 부사절의 형태는 접속사와 주어동사, 부사구는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 이랬었죠. 요게 부사구역, 요게 부사절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 부사절을 간단하게 한 분사입니다. 분사. 언제 간단하게 한다고요? 요 주어를 버린 거죠. 그러면 부사절이 분사로 바뀌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접속사는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유와 동시일 땐 반드시 생략하고, 그게 아니면 남겨두는 게 좋고, 그때 남겨둘 때도 굳이 필요 없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어가 없고 동사가 뭐 모양이 됐습니까? 현재 분사가 이렇게 된 거죠. 요런 모양이 된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분사구, 부사 시리즈에 드디어 분사가 포함이 된 겁니다. 부사 시리즈 3개의 상계가 늘어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변한 분사가 비동사라면 being이 되고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런 형태가 가능하겠네요. 자, 비동사 다음에 이게 being이 왔다 칩시다. being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be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이 형식일 때는 형용사가 일단 올 수 있겠죠. 형용사 보호가 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현재 분사가 올 수 있습니다. 진행형일 때. 그죠? 나는 뭐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뭐 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나는 TV를 보고 있어서 그걸 못 들었다. Because I was watching TV, I couldn't hear that. 그럼 여기서 줄이면 because 없어지고 I 없어지고 was가 being으로 바뀌어서 being이 없어지면 어차피 watch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과거 분사도 올 수 있는데 수동태라면 과거 분사가 오겠죠. 수동태는 우리 아직 안 배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tired 같은 게 과거 분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됐습니다. 이거 뭐 수동태는 2권 가서 배우는데 이런 게 가능하고, 또 뭐가 올 수 있느냐 하면 명사도 사실은 올 수가 있겠죠. 자, 너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너는 날 도와야 해. 어떻게 됩니까? Because you are my friend. 너는 내 친구니까 you should help me 라는 게 있다 칩시다. 그랬을 때 여기서 you가 같으니까 이걸 없애겠죠. because는 반드시 없앱니다. 그러면 are가 being이 되겠죠. 이렇게 being이 되고 my friend가 되는데 내 친구니까 이 말이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요 being은 생략해도 되지만 뒤에 남는 게 명사만 남게 되면 요 being은 웬만하면 생략하지 않고 남겨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건 없어져도 이건 어차피 다 형용사 성분이라서 생략해도 상관없는데 요 명사가 이렇게 남게 되면 being은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더 올 수 있는 게 부사구도 올 수 있어요. 부사구. 자, 이건 뭔 소리냐면 난 그녀와 함께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나는 갈 수 없었다. 자, 한번 해볼까요? as를 한번 써봅시다. as I was with my friend. 친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friends, I couldn't go. 나는 갈 수가 없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 치면 이 I를 버리고 싶겠죠. as도 버렸습니다. was가 being이 됐죠. 그리고 남는 게 being with my friends가 남겠죠. 이때도 being은 웬만하면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부사구가 이렇게 있을 때도 being을 없애버리면 with my friends, I couldn't go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남겨둡니다. 어쨌든 being이 생략될 수 있지만 형용사 성분일 때는 주로 생략을 하고, 명사가 오거나 부사구가 오면 웬만하면 being을 남겨둡니다. 자, 이런 건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또 나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게 분사 구문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자, 그래서 being이 생략되는 경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뭐 급했나요? 요거 일단 예문을 한번 보고 끝에 가서 정리를 한번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를 보면 동시, 이유 이렇게 나눠놨죠. 그리고 옆에 보면 또 옆에 페이지에는 기타라고 나눠놨습니다. 동시일 때 한번 보면 우리가 TV를 보면서 라면을 먹었다. 그래서 영어로 쓰면 as we watched TV, we ate 라면. 그래서 이때 we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as는 동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버린다고 했죠. watched가 watching이 되니까 watching TV wait 라면이 돼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라는 거는 우리말 영어를 벗어나서 정말 많죠. 동시에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뭐뭐 한 채로 뭐뭐 한다. 그래서 ing라는 이 현재 분사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 어떤 영어나 우리말이나 여기서 뭐뭐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 이거 만약에 이게요 as we were watching TV 이거였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서 우리가 뭐 했다 이럴 때도 어떻게 되느냐면 이 we를 버리기 위해서 버리면 as는 버리고 요 were이기 때문에 이게 being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being watching이 되죠. 요거나 이 being을 생략하고 watching이 된 거나 만약에 이게 as 지금처럼 we watched에서 비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watching으로 바뀐 거나 앞에 진행형일 때 being을 생략하고 watching이 된 거나 똑같죠? 어차피. 그래서 뭘 해도 의미는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형은 그가 안경을 쓴 채 잠이 들었다. 영어로 쓰면 my brother fell asleep. 어떻게 됩니까? as he wore his glasses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형은 그가를 빼고 형은 안경을 낀 채로 잠이 들었다. 어떻게 됩니까? as my brother fell asleep as he were에서 as 없어지고 he도 없어지고 were가 wearing이 되겠죠. 그래서 my brother fell asleep wearing glasses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뭐뭐 한 채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비동사가 변한 being은 생략될 수 있다 해서 해놨는데 순이는 그녀가 밝게 웃으면서 들어왔다. 영어로 쓰면 순이 came in 뭐 하면서 as she was smiling brightly. 근데 이걸 간단하게 해서 순이는 밝게 웃으며 들어왔다 하려고 그러면 순이 came in, as 없어지고 she 없어지고 웃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being was가 was smiling이었으니까 was가 being이 되고 being smiling. 그럼 being smiling, ing를 겹쳐둘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being은 이때는 웬만하면 버린 거예요. 버려버리면 smiling이 된 거죠. 그죠? smiling brightly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족한 채 난 집으로 돌아왔다. As I was satisfied 동시 만족한 상태로 I came back home. 근데 이거를 만족한 채 난 집으로 돌아왔다 하려면 as 없어지고 I 없어졌습니다. was가 being이 되고 being satisfied I came back home 이렇게 되는데 이때 being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satisfied I came back home 이렇게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게 바로 동시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입니다. 너무나 많이 쓰이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얘가 정말 제일 분사구문의 핵심이라고 봐도 돼요. 자, 밑에 이유일 때 한번 보면 내가 돈이 없어서 가지 않았다. 난 가지 않았다겠죠. 그래서 because I had no money, I didn't go 이거였는데 여기서 이거를 I를 버리려고 I를 버렸어요. 이유인 because는 반드시 버립니다. 그러면 had no money인데 had가 바뀌어서 having no money가 되는 거죠. having no money, I didn't go 이렇게 됩니다. 이게 분사구문이요. 철수가 거기 살았으니까 철수는 그를 알 거야. 자, 볼까요? As he lived, 완료로 썼네요. As he has lived there, 철수 may know him.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는 he를 버리려고 as 버리고 he 버렸습니다. 완료였으니까 has가 분사가 되겠죠. 그러면 having lived there, 철수 may know him. 그래서 이 앞에 이 부사절에 부사절 접속사가 이렇게 있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온 게 아니고 have pp라는 완료가 와 있었다면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면 얘가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having pp 이렇게 되겠죠. having pp. 그래서 이런 완료 형태의 어떤 분사구문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예문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not은 분사 앞에 남겨둡니다 했네요. 요건 뭐 그냥 보면 난 내 번호를 몰라서 이걸 못 보냈다. 자, 난 내 번호를 몰라서 난 그걸 못 보냈다. 자, because I didn't know your number. I couldn't. 이렇게 왔죠. 그래서 요 I를 버리려고 버리고 because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did가 동사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요 did는 조동사죠. 조동사로 등장한 두예요. 그죠? 왜냐하면 know를 바로 부정물 못 만드니까 참여한 조동사지 얘가 동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ing로 바뀌어야 되는 건 얘가 아니라 얘죠. 그러면 knowing이 되겠네요. knowing.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거 몰랐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not은 버리면 안 되겠죠. not은 반드시 준동사 앞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not knowing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어디서도 나왔냐면 우리가 앞에 대절, 명사절 대절을 동명사나 부정사로 바꿀 때 하는 것 하면은 ing,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뭐다? studying hard겠죠. 원래는 뭐였습니까? that we study hard를 바꾸면 that 버리고 we 버리고 study hard에서 studying hard라고 동명사로 바꿨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하면 뭐다? that we don't study hard. 그러면 that 없어지고 we 없어지고 not이 붙어서 not studying hard가 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not은 준동사 앞에 이렇게 항상 붙여줘요. 그래서 not knowing 이라는 형태가 돼서 not knowing your number I couldn't understand it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유와 동시 접속사를 반드시 생략해서 ing가 제일 앞에 등장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옆 페이지에 보면 이제 설명이 이런 거예요. 동시 이유를 제외한 다른 부사절은 분사구로 간단하게 할 때 접속사는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즉 남겨두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는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옆에 이제 시간 관련된 접속사만 해도 when, after, before, since 뭐 쭉쭉쭉 많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접속사 중에 접속사를 무조건 다 생략해 버리면 바로 의미가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접속사가 생략되고 이게 뭐뭐 할 때인지 뭐뭐 한 후에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유와 동시가 아니라면 남겨두는 게 좋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밑에 또 설명이 나오죠. 물론 접속사가 없어도 의미가 분사구의 의미가 분명하다면 생략해도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생략해도 되고 남겨놔도 돼요. 그래서 뭐 저는 웬만하면 이유 동시가 아니면 남겨둡니다. 라이팅 할 때. 왜냐하면 읽는 사람의 편의를 생각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남겨둬요. 자, 밑에 예문을 한번 볼게요.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컴퓨터를 꺼라. 자, 한번 볼까요? Turn off the computer when you don't use it. 이거였죠. 근데 요거를 간단하게 하려고 you를 없애고 don't에서 not이 남고 use가 ing가 되니까 not using it이 되는데 이때 when은 이렇게 남겨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when not using 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농구하다가 발목을 삐었다. He twisted ankles while he played basketball 돼 있는데 while은 남겨두게 되면 이유도 아니고 동시도 아니라고 보면 while playing basketball이 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이래요. 이 when하고 제가 앞에서 부사절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as하고 while은 as는 동시라고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when과 while도 동시의 개념일 때가 있겠죠.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이 동시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when과 while도 당연히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남겨둬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when과 while은 특히나 그러니까 as하고 같은 의미, 동시의 의미가 강하다면 생략해버리는 게 훨씬 보기 좋겠죠. 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he twisted ankle while playing basketball 해야 되지만 he twisted ankle playing basketball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난 내가 그걸 본 후에 또는 보기 전에 결정하겠다. I will decide after 또는 before I watch it인데 after, before는 남겨두고 I는 버려버리면 after watching it 또는 before watching it이 되겠죠. 자, 이때 after, before는 웬만하면 남겨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가 피곤했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다. 쓰면 although he was tired 됐죠. He stood up again 이렇게 되는데 although는 남겨두고 he를 버리면 although being tired입니다. being은 생략해도 되겠죠. 그래서 although tired 해도 좋다는 거죠. 배가 고팠지만 나는 어떠했다. 뭡니까? 그냥 바로 although hungry가 되겠죠. although I was hungry인데 I 없어지고 was는 being으로 없어지니까 although hungry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더 일찍 오세요. 자, 어떻게 합니까? If it is possible, come earlier. 여기서 it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비인칭 주어죠, 그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if는 남겨두면 it은 버리고 가능하다면 해서 is가 being으로 바뀌니까 if being possible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being은 생각해도 되니까 if possible이 됩니다. If possible, come earlier.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별표 있고 하자마자 라는 as soon as는 on 또는 upon을 써서 ing로 표현합니다 해놨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거 전치사 ing에 써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볼게요. 내가 이름을 듣자마자 난 손을 들었다. As soon as I heard my name, I raised my hand 이렇게 됐는데 자, 참 이걸 제가 왜 여기 나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as soon as I heard my name, I raised my hand 이런 패턴인데요. 이 I를 버립니다. 버려서 as soon as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이 좀 되겠죠. 이것도 접속사인데. 그럼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as soon as heard가 hearing이 되네요. hearing 이렇게 되겠죠. hearing my name. 근데 이렇게 안 쓰고 as soon as 같은 경우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다가 on을 적거나 또는 upon을 적어줘요.
on, upon 다 같은 뜻입니다. 얘를 적으면 얘가 on ing, upon ing 하면 이게 뭐뭐 하자마자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얘는 우리 앞에서 저 앞에서 배웠던 전치사의 목적어 파트에 이런 거 있었죠. by ing, without ing, instead of ing, in ing, for ing 이런 거 있었죠. 거기에 넣어놨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이까지 끌고 와서 여기다 넣어놨네요. 자, 어쨌든 알아둡시다. 뭐뭐 하자마자는 on ing, upon ing로 표현한다. 그래서 on hearing my name, I raised my hand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좀 이상하게 좀 막 정신없이 설명이 되는데 밑에 이제 마지막 설명 파트가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시간, 이유, 조건, 양보의 부사절은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면 부사절의 동사를 분사구로 바꾸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소 같은 건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where the old woman died에서 the old woman 버리고 where dying 이렇게 하진 않아요. wher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 이유, 조건,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해놓은 거죠. 또 so that절 있죠. 목적의 so that과 so 띄우고 that 얘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시간, 이유, 조건, 양보라고 못 박아놓은 겁니다. 얘들일 때는 분사구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사절을 분사구로 간단히 할 때는 동시와 이유일 때는 접속사를 반드시 생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사, 부사구, 부사절에 분사구와 부사 시리즈에 포함되었습니다 해서 맵을 딱 거기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죠? 이 맵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이런 게 나오네요. 물론 절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달라서 생략할 수 없다면 부사절로 표현해야 되겠죠. 얘가 이런 얘가 나와요. 자, 그냥 읽어볼까요? The dog sat beside her while she was reading a book 이렇게 되네요. 그 개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책을 읽는 동안 이렇게 되죠. 여기서 while 절에 she를 생략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The dog sat beside her while reading a book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생략된 주어가 the dog하고 같은 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개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 앉아 있었다가 돼요. 그녀 옆에. 개가 책을 읽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같지 않을 때는 그냥 부사절로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절의 주어가 같거나 문장의 주어와 절의 주어가 같거나 아니면 절의 주어가 의미가 없어서 버려도 될 때만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정리 한번 살짝 하고 끝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맵을 그립니다. 항상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부사, 부사구, 그리고 부사절 요까지. 자, 명사일 때도 마찬가지였죠. 한번 위에 적어볼까요? 명사, 명사구, 명사절. 자, 요까지 적으면 기본적인 문법 패턴이 되는데요. 요 절이라는 게 명사절이건 부사절이건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그런데 명사절이건 부사절이건 이 주어가 한국어는 이미 주어 같은 건 버린다고 했습니다. 버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했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접속사라는 걸 붙인 게 아니라 이미 동사를 가지고 절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뭐 한다, 뭐뭐 할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주어가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동사로 가지고 그 절을 표현하기 때문에 동사는 주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영어는 멀쩡하게 문장을 놔두고 그 앞에 접속사라는 걸 붙였기 때문에 얘를 함부로 이렇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그래서 명사절 같은 경우는 대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하려고 어떻게 썼냐면 요 주어를 버리면 대는 당연히 버려지는 거고요. 이 동사가 동명사로 바뀌거나 투부정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로 바뀌어도 뭐뭐 한다는 것이 돼요. 그리고 요게 의미가 뭐뭐 하는 것이니까 겉곡이니까 얘도 겉곡이가 되는 거죠.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렇게 했고 나머지 whether이나 의문사가 이렇게 왔을 때는 주어를 버리면 동사를 to로 바꿨죠. 그래서 whether to, who to, whom to, what to, which to, when to, where to, how to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to로 이렇게 바꿨었어요. 얘는 이렇게 바꿨고 명사절은 이게 명사절 공부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사절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요 네 가지인 경우에는 요거를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주어를 버리고 싶을 때는 뭘로 바꾸냐면 동명사나 부정사가 아니고 분사라는 게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로 얘를 바꾸는 거죠. 분사로. 그래서 ing 형태의 분사로 바꿨는데 중요한 건 시간일 때 또는 이유일 때. 이유일 때는 접속사를 반드시 생략하고 시간일 때도 동시일 때는 생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남겨놨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분사구문으로 분사로 어떤 부사절을 간단하게 한다. 그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한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명사절
기억 안 나시면 명사절을 간단하게 하는 준동사 해서 저 앞에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명사 시리즈 할 때 그거 한번 보시면 이게 쉽게 이해될 거고, 그거하고 똑같이 부사절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다. 근데 요때 ing는 분사구나. 분사. 그래서 분사라는 것도, 이 분사라는 것도 부사 시리즈에 속하는구나. 그럼 부사 시리즈가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분사 네 가지가 됐죠. 명사 시리즈는 어떻습니까? 명사, 명사구, 명사절, 동명사, 부정사에서 5가지였죠. 근데 부사 시리즈는 4개네요. 4개일까요? 좀 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했고, 목적을 나타낼 때 so 대시 있었고, 정도나 결과를 나타낼 때 so 띄우고 대시 있었죠. 대시 들어간 부사절을 간단하게 할 때는 분사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하느냐 하면 to 부정사로 바꿔요. 이건 이제 그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사 시리즈도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정사, 분사해서 총 5가지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분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연습 문제 꼭 하셔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사구문 특히 중요한 게 동시일 때 ing는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코 골면서 잔다. 먹으면서 TV 본다. 그죠? 신문 보면서 뭐 볼일 본다. 화장실에서. 울면서 돌아왔다. 웃으면서 떠나거라. 뭐뭐 하면서가 너무 많아요. 그죠? 자, 하여튼 연습 문제 꼭 잘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고 같이 풀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